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3월 30일 금요일 어느덧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제 FOMC를 본격적으로 해서 금리를 3번 올리느냐 4번 올리느냐 우려감이 컸는데요. 실제로 변동성도 컸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오늘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좀 오를 것 같죠, 주가가? 어제까지 종가를 보니까 코스피는 한 1% 남짓, 코스닥이 1% 정도 남짓 올랐고요. 코스피는 0.4% 정도 올라서 예, 그래도 3월에 이제 밀리지 않고 변동은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선방했다. 나름 이제 4월도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의 기틀은 좀 마련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또 올라줬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 0.76% 오르면서 미증시 상승분을 반영했고요. 야간 선물이 오른 것은 이제 미증시 올랐기 때문인데요.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나스닥이 1.6%, 다우가 1%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미국 증시랑 글로벌 증시가 부활절 금요일로 대부분 휴장인데요. 간밤에 미증시 기술주 상승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오늘 시장의 또 숙제이고 과제이네요.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오늘도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시장의 방향성 또 핵심 주제들 논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려운 3월 또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네요. 예, 매일 아침 고민하면서 그래도 방향성을 길들을 잘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게요. 일단 조금 미국 기술주도 올랐고 국내 증시도 다시 4월을 보면서 반등의 기틀을 좀 마련해가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어제 아침에 장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네. 소위 좀 얼어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겠죠. 근데 뭐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상황 같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짧게 하고 종목 얘기를 좀 길게 하도록 하죠. 네. 네. 소위 말해서 뺑의 주도가 끝났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뺑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뭐 페이스북 얘기서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페이스북 왜 빠졌나요? 뭐 정보 유출 예. 관련된 부분이 또 공교롭게도 미 대선에 또 교묘하게 섞이면서 뭐 여러 변동성들을 만들어냈죠. 아마존 어제 왜 그저께였군요. 그저께 왜 빠졌어요? 뭐 세무조사 얘기 나왔었고 뭐 일각에서는 아마존 원래 트럼프 대선 시절서부터 안 좋았잖아요. 뭐 날선 반응들을 많이 보였었고 지금 약간 이상한 논리 같기는 한데 아마존의 유통혁명이 뭐 소매 업체의 일자리들을 뭐 줄였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에요.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죠. 애플 뭐 최근 들어서 아이폰 이 판매량 뭐 예상치들 뭐 떨어뜨리는 증권사들 많죠. 예, 뭐 이런 부분도 좀 끼어 들어갔을 것 같고요. 뭐 넷플릭스, 뭐 애플이 유료 방송 사업 들어온다 그래서 한번 크게 흔들렸던 것 같고요. 뭐 구글, 뭐 마찬가지 이슈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았었던 소위 시장을 주도했었던 팬 기업들의 바람이 좀 빠지면서. 소위 얘기하는 미증시의 탄성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증시의 탄성 줄어드는 게 우리 시장에 분명히 호재는 아닙니다만 미증시가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뭐 10이 빠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똑같이 10을 밀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물론 뭐 KRX 300 요즘 선물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대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월 초에 이 기금운용본부장 가닥이 잡힐 걸로 보여져서요. 뭐 이런 기대치들. 그리고 약간의 뭐 시소게임 논리를 타고 그러면은 뭐 제가 요즘 가치주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하이퍼밸류보다는 이제까지 약간 소외됐을지 몰라도
반등이 소위 시작된다라고 하면 초계구명은 납폭과대 종목들이 주도를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납폭과대 중에서 뭐 소외를 받았을지언정 밸류에이션으로 매력을 안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뭘 보고 네 의견을 따라가라는 거냐? 그 종목들 얘기를 오늘은 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종목은 이제 우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특별히 또 뭐 IT, 또 새로운 최근에 이제 경기주, 뭐 내 소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 편가를 필요는 없지만 비중의 뭐 경중을 따진다라고 예. 하면 저는 좀 이 가치주들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어떨까요?라는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포트 종목도 있고요. 어떤 종목부터 점검해 볼까요? 제가 그제 아침이었나 SKT 얘기도 했었고, 뭐 최근 들어서 현대차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도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은 아닙니다. SKT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이니까 간략하게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료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가장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자꾸 이제 이 통신주들에 대해서 요금 규제가 들어오니까 어닝 떨어질까봐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우리 확실히 보자. 비용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업이다. 조 단위로 비용을 쓰는 사업이고 광고비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통신사라는 게 저는 번호 하나를 오랜 기간 쓰고 있는데 요즘 뭐 통신사들 대리점들 가보면은 많이 듣는 얘기 뭐예요? 번호 이동하시면은 내가 이 기기 변경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60만 원 내야 되는데 번호 이동하면 얼마만 낸다 그래요? 뭐 확 떨어지죠. 그러면 그 차익만큼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누가 지불한다는 거예요? 통신사가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게 5조 원입니다. 5조 원. 유통상들 리베이트, 왜 동네 대리점 사장님들이 길을 쓰고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내는 요금의 일정 부분씩을 계속 리베이트로 받습니다. 그게 비용으로 처리되는 게 3조 원이에요. 3, 4 합쳐서 영업이익 4조 원 나오는데요. 비용단으로 뭐 광고비 이런 거 다 빼고 8조 원 나옵니다. 그럼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적자 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비용 떨어지는 게 먼저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 떨어지는 부분을 가이드로 잡고 있는 거고 실제로 번호 이동 건수가 최근 들어서 급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이 개혁은 이미 어닝 마사지는 이미 시작이 됐다. 23만 원 밑에 주가를 저는 큰 기회로 보고 있고 예. 배당 수익률만 따져도 4%가 훌쩍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배구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현대차도 하는 마당에 남아있는 관심들은 SKT로 많이 몰릴 수도 있고요. 네. 제일 안 좋은 종목 사실 LGD일 거예요. 요즘 네. 시장에서 욕 제일 많이 먹고 있는 종목일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1분기 실적으로 요즘 다 적자 얘기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적자 1,000억 원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적자 1,000억 원 떴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시장에서 과연 놀랄만한 일이 될 거냐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재는 전혀 없죠. 호재는 전혀 없었어요, 최근에. 근데 앞으로 올 계산될 호재는 일정 부분 있습니다. 요즘 프리미엄 TV에서 OLED 점유량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OLED 패널, 대형 패널이죠. 뭐 소형 패널 쪽은 요즘 노이즈가 좀 많고요. 대형 패널 뭐 흑전 시점이 뭐 다가오고 있다, 빠르면 연말 뭐 이런 얘기들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 기술주인데요. 멀티플 PBR 배수로 0.6배면 글쎄요, 이 정도면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 망하지 않는 이상 관심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가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삼성전자 얘기도 한 페이지만 좀 보도록 하죠.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맨 밑에 줄만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OP 마진, 영업이익률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네, 작년도에 예. 22%, 올해 25%, 잘 안 보이니까 네, 읽어주세요. 27% 예. 이렇게 나올 걸로 본대요. 우리가 영업이익률로 이 정도 뽑는 회사면은 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총 제일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받았으면은 멀티플 많이 받을 법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12개월 선행값으로 7배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닝이 막 급감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점수 낮게 주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1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4조 중반 요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YOY 값으로 봤을 때는 지난 1분기 값이 10조 원이 안 됐으니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난 4분기 어닝보다 떨어집니다. 라는 부분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YOY 값, QOQ 값 모두 다 증가세로 잡힐 겁니다. 그리고 향후 어닝 값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그림들이 현재로서는 작은 상황이고 가장 큰 밥그릇을 채워줬었던 이 섹터가 이제 반도체였는데 이 반도체 가격이 지금 뭐 무너지고 있으면은 이 스토리가 어긋날만 한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장에서 얘기 못 듣고 있습니다. 소위 기술주 뺑의 주도가 떨어지면서 삼성전자의 탄성도 같이 좀 줄어든 케이스인데요. 둘 사이에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죠. 멀티플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탄성 둔화로 읽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다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이거든요. 네. 하나 더 볼게요. SK이노베이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기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언제가 정유 업체들의 가장 비수기일까요? 언제가? 글쎄요. 지금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예. 우리 이제 날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난방유에 대한 수요는 또 끊겼죠. 그리고 지금 날 좋아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아직 드라이빙 시즌 시작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요 비어있는 기간, 지금 실제로 이 정도의 시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 비수기에 해당되는 이 시즌입니다. 정제설비 가동률만 봐도 알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게 통상적으로 하향세를 제대로 찍고 있다가 한 5월, 6월 드라이빙 시즌을 이제 겪으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예. 연말까지 난방유에 대한 수요를 타고 쭉 올라오는 그림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빠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정제마진들도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정제마진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때 이거 허비 영향이니까 요거는 걷어내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노이즈 요인이죠. 뭐 그렇게 허리케인이 다 휩쓸고 지나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들을 한번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뭐 6달러 미치면은 정제마진 많이 빠졌네. 뭐 과거 걸로 보게 되면 한 4, 5달러 정도에서 정제마진이 바닥을 잡고 한 8달러 가면은 숨이 껄딱껄딱거리는 뭐 많이 올라왔네 라고 얘기하는 레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좀 전에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비수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제마진 8달러 수준에서 지난 성수기 때의 정제마진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수기 때 이 과거 이 트랙 레코드상의 이 정제마진 상단에 가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성수기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레벨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의 입만 아니었으면 소재, 산업재, 인플레이션 시대에 영향받을 수 있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쉬운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곧잘 버티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올라오겠죠. 그럼 화학은 어때요? 내가 롯데케미칼 물려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북미 지역에서 크래커들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미 지역의 에틸렌 생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 뉴스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지금 올해 상반기에 특히 북미 쪽으로 해서 여기 그림에서도
찝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쉐브론을 필두로 해서 뭐 많아요. 엑선 제가 점만 찍겠습니다. 점만 찍으면 지금 올해 2분기 중이니까 바로 다음 분기거든요. 지금 점 찍은 곡들의 캐펙스만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압도적으로 높은 이 숫자들이 북미 지역에서 찍힙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Q에 들어가는 게 또 그만큼 또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 요즘 이제 이 에틸렌 스프레드가 높게 유지되고는 있지만 여기서 더 좋아질까? 공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밑에 다운스트림 제품에서 막 수요가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다운스트림 스프레드를 봤을 때는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순수화학 업체 하단 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진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로 넘어가도 뭐 증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 하에서 화학보다는 정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시계를 뒤로 돌리시면 우리가 16년도 초반까지 눈만 뜨면 유가가 빠졌어요. 진짜 눈만 뜨면 빠졌죠. 네. 그 시기에 정제설비 만들 생각 누가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정제설비에 대한 이 증설 부분이 없으니까 점점점 정제 마진은 올라가는 구조를 띠고 있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화학업체들은 계속 설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학보다는 정유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화학업종 내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가소제 파는 업체는 점점점 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원산업 제안포트에도 이미 계속 들어가 좋은 종목들만 저희가 안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송원산업 시세도 뭐 힘들었었던 시장 분위기에 정말 잘 버텼고, 그래서 이노베이션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적 추정치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기대치가 좋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번 YOY 증가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17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었어요. 18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쪽들의 기대감 계속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제 현대차 스토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내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모비스는 시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글로비스는 선물 받았고,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논란을 해결하는 시간도 뭐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모비스에서 제일 핵심 돈 잘 벌고 있는 사업인 AS 부분을 뚝 띄어서 글로비스에 싼 값으로 붙여줬어요. 그럼 글로비스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 측면으로 좋아진 거 맞죠.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에서 가장 가까운 주식이었는데 가장 먼 주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어제 시가 이후의 방향만 보신다라고 하면 글로비스는 저 위에 찍혀서 음봉을 길게 박았고 모비스는 저 아래 시작해서 양봉을 박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느 쪽으로 쳐다봤는지 충분한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 합병 이후에 모비스 주식을 팔 수 있는 주식들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기아차가 해당이 될 거고 그렇죠. 현대제철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글로벌 철강 중에서 가장 싼 철강주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돈을 못 버니까. 돈 버는 게 찌그러졌으니까 밸류에이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와의 격차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도 이번에 주가가 흔들렸지만 현대제철과의 격차는 여전히 좀 크게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 밑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이유가 뭐냐? 현대차가 안 좋아서.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소위 얘기해서, 이 지배구조 개선 이후에 어느 정도 개선의 방향을 현대차가 잡아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언더퍼폼의 이 얘기도 좀 떨어지게 될 거고, 실제적으로 이번 이 모비스 지분을 매각하게 될 때 취득 원가는 깜짝 놀라실 텐데 300억이 채 안 됩니다. 300억에 채 안 되는 취득 원가에 이번에 매도하면 1조 원 이상 돈이 들어올 걸로 보여서 이만큼 현금이 다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유동성 개선에 충분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은 반등을 이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반등 초입에 뭘로 게임을 하면 리스크는 떨어뜨리고 기대 수익률은
유지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저는 좀 이 낙폭과대 뭐 소외되었을지언정 시장에서 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이 가치주 섹터들로 좀 포션을 높게 끌고 가는 게 옳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목 이야기에 포트에 주로 있는 종목들인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거고요. 종목 얘기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어쨌든 시황이 좀 종목으로 뻗어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또 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이 제일 네. 문제일 때는 시장 얘기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고요. 네. 네. 근데 성장주보다는 어쨌든 이제 가치주 네. 쪽으로 포커스를 줬는데 우리가 대표 성장주라고 하면 지금 이제 IT, 뭐 제약바이오를 얘기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이제 가치주 가운데 포트에 있는 통신의 SK텔레콤, 정유, SK 이노베이션, 또 철강은 현대제철, 그 삼성전자도 들어있는데 송원산업, 예, 삼성전자는 가치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태 아닌가요? 삼성전자는 가치주 반열에 들어갈 수 있죠. 있나요? 멀티플 네. 7배 받고 있는 주식을 뭐 하이퍼라고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까지 마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시계가 4월로 이제 접어 들어가게 됩니다.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2월 시장 말서부터 뭐 판이 좀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서 3월 증시는 말 그대로 공방전이 아주 치열했었던 시장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소위 저점 인식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4월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오겠습니다만 공방전 이 변동성 장세는 일정 부분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높아진 자리에서는 리스크 떨어뜨리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적인 종목 선택보다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는 이 투자 전략보다는 안정성을 좀 높이고 목표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지라도 그 전략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오늘 시장에서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을 준비하며 오늘 마켓 시그널, 시장 흐름들 또 장영혁 팀장님의 포트에 있는 종목들, 대표 종목들 흐름 읽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